우리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국지전이 벌어지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는데 그 방사포 사거리가 대전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지금의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군사적 대치나 또는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은. 최근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무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로 전쟁을 보면요.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서 드론이 이른바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들여다보면 드론 자체는 로우테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택티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또 드론의 관련 최첨단 IoT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전장에서의 이러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한 드론의 군사적 작전 어떤 효과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드론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로우테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드론만 보면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현대전의 양상을 조금 보면 국가 총력전 양상 하에서 효과성 기반과 효율성에 또 중점을 둔 군사작전을 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 총력전, 즉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국가 총력전 양상 하에서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효과성인데, 이제 군에서는 EBO라고 하는 효과 기반 작전, 그다음에 이 외에도 다행역 작전이라든가 또 모자이크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장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효과 기반의 효과적 작전 수행에 대한 부분들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대량 살상과 대량 파괴의 전쟁의 양상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전은요, 적 지도부를 효율적으로 타격하거나 또는 적의 어떤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공격하거나 적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고도의 심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는데 더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러한 효과성에 기반을 둔 그러한 이제 군사작전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드론의 경우인데요. 이제 드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퍼 커넥티드,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초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내지 복합,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통섭이란 말도 쓰고 유비쿼터스란 말도 쓰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오늘날에 보면 민간의 경계와 영역, 그리고 국방의 경계와 영역이, 이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드론이 대표적이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DJI사. 그러니까 DJI사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마켓시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단연 전 세계 최고의 드론 기업인데, DJI사의 드론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다 사용을 해요. 근데 이 DJI사는 단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시중 마트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산 DJI 드론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개조를 해요. 그래서 찌개발을 달아서 폭탄을 매달거나 거기에 어떤 총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그러한 초연결. 그래서 원래 이제 군사학에서는 이걸 테크니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중동의 테러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어떤 빈국의 어떤 나라들의 그런 테러나 반군 단체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만든 포터나 봉고 같은 그런 트럭들이 유스드, 중고품으로 해외에 수출돼서 그 나라의 반군 단체나 이런 테러 단체들이 포터나 봉고차에
차량 외판에 그 철갑을 덧대거나 그다음에 뭐 기관총을 매달아서 이제 군사용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니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크니컬의 현상이 우러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군이 민수용 일반 커머셜에서 판매되는 드론 제품에 이제 군사용 개조를 통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의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나 어떤 전쟁의 모습, 지금 양상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현대전과 그다음에 미래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멈티라고 하는 개념, 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맨드, 유인과 언맨드, 무인의 복합체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EOD, 이제 폭발물 탐지를 하는 이제 그 궤도가 달린 조그마한 로봇이 이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폭발물을 탐지하고 집게발을 활용해서 직접 폭발물을 또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화인민해방군, 그래서 중국의 관영 TV에 이제 버젓이 공개된 게 이제 4발이 달려 있는 이제 견마 로봇에 등에 화염방사기와 기관총을 매달아서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같이 그 견마 로봇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하는 장면이 그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로서 전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층 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엄티. 그러니까 앞서 언맨드 티밍은 멈티. 지금 말씀드린 엄엄티는 언맨드 티밍. 이게 뭐냐? 무무인 복합 체계. 이제 전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로봇들이 싸우는 그런 킬러 로봇들의 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뭐 미래전의 양상을 그려보기 앞서 뭐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 지금도 소강과 그리고 그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인데, 근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피해율이나 드론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이제 주요 인명 피해와 그 다음에 무기 손실률을 보면 한 70% 이상이 드론에 의한 피해율이 아니라 155mm와 152mm에 의한 포탄, 결국은 기존 재래식 무기에 의한 피해율이 훨씬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결국은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고는 말하지만 오늘날 지금과 같은 우러 전쟁과 이러한 현대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러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당분간도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늘날 군사적 변화의 흐름과 양상들, 뭐 전투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군사력 수준이라면 한반도 전쟁 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해병대 상비병력 한 40만에서 50만 내외, 이제 50만이 채 안 되는 거죠. 북한군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국방백서에 적 위협이 명시가 돼요. 그래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근데 이게 언제부터 128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128만이라는 수치는 한 번도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북한 인구 2,500만. 근데 이제 북한이 한 2,000만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한 1,800만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북한은 여전히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좀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력 수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군과 북한군의 병력 수,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준, 뭐 북한을 압도할 정도의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의 질적 그리고 양적 우위에 있다. 그래서
병력 수는 우리가 다소 밀릴 수 있지만 북한에 비해서 하지만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수준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뭐 군사분계선 인근이라든가 또는 서해나 동해상 뭐 이런 지역에서 북한의 뭐 어떤 도발이 있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9.19 군사 합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내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 합의를 맺었던 건데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와 북한 입장에서는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미 파기됐죠. 그러니까 이제 완충지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과 우리 한국군이 언제고 직접적으로 군사적 그 대치 상황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게 북한군과 우리 한국군과의 어떤 그 부지불식 간에 예기치 않은 어떤 군사적 마찰과 충돌로 인해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우린 중심이 짧고 또 넓은 지역에 우리는 전면에서 또 북한군과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지금 휴전선 인근에요. 북한군 128만이라고 그랬죠. 군사분계선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주요 전력 자산들이나 우리의 타격 자산들도 사실은 그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어요. 국지전이 벌어지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는데 그 방사포 사거리가 대전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용산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대전, 충남 지역과 그 이남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북한의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5,000km니까 뭐 한반도 전 지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군사적 대치나 또는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보면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둬야겠지만 우리가 늘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막 일상생활을 못 하시고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나 또 군사적 이런 안보 위협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한국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현대전의 특징은요. 일단 초장사정화와 초정밀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의 무기들은요. 이제 어떤 파괴력이나 그다음에 사거리를 늘리는 데 좀 치중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군의 무기들은 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현행 작계 우리는 이제 작전 계획인데 한미 간의 우리의 작계상에는 개전 초기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1만 5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발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이 토마호크 미사일 1만 5천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끔찍한 악몽일 겁니다. 하늘에 토마호크 미사일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주석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 산업시설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48시간 동안 북한은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48시간 뒤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이제 지상군들이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전 계획이 그래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과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에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부라인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까지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전이 아닌 초단기전으로 결전 형태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군과 북한군 양측 모두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 계획이 그래요, 현행. 네. 근데 이제 우리와 북한의 작전 계획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그다음에 일본 등 주변 또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북한과의 어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면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만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군과 전면전 상황이 되면 중국은 5개 전구로 구분되는데 가장 최정예 부대가 북부전구예요. 그러니까 중국 북경,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북부전구가 가장 최정예 부대인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면전 상황이 되면 우린 북한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북부전구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상황에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상비병력이나 북한의 재래식 군사무기 수준들만 고려한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는 든든한 러시아라고 하는 지원군이 생긴 셈이니까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예,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